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벌이는 굉장히 큰 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정말 뜻밖의 이름이 최종 경쟁 후보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런 큰 사업에선 뭐 미국의 F-35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기종들이 마지막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초기에는 F-35가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KF-21이 최종 후보군에 딱 포함됐다는 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F-35는 현존 최강 스텔스기다, 5세대 전투기다 하고 다른 경쟁 기종들도 각자 강점이 뚜렷한데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도 않은 4.5세대로 분류되는 KF-21에 사우디가 주목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혹시 이 배경에 사우디 국방부의 파하드 알-하킴이라는 인물? 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 건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KF-21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 비교해선 안 돼요. 성능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군요. 이 파하드 알-하킴 책임자가 예전부터 단순한 무기 구매, 이걸 넘어서서요, 기술 이전, 그리고 자국 내 생산 기반 확보, 이걸 아주 강력하게 중시해 왔다는 겁니다. 아하, 기술 이전과 자국 생산. 네, KF-21은 바로 이 부분에서 F-35 같은 기종보다 훨씬 더 유연한 그런 협상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또 사우디의 비전 2030 같은 국가 발전 전략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능 우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이나 자국 산업 육성 같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KF-21이 비록 4.5세대지만 나중에 뭐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다거나 내부 무장창을 단다거나 이런 추가 개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좀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자료들을 보면 F-35 대비 상대적으로 도입 비용이나 운용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실용적인 고려 사항일 수 있고요. 비용 문제도 크죠, 사실. 네, 이 파하드 알-하킴 책임자의 좀 실리적인 접근 방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특정 국가, 특히 미국 무기 체계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적인 목표, 이것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변화 전략.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F-35 도입 협상력을 높이려는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인 카드일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KF-21의 위상이 예전과는 확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사우디가 최종적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와,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당하겠는데요.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그냥 공인받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방산의 성공 사례, 이걸 넘어서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판도 변화까지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방산 기술력의 뭐랄까 퀀텀 점프를 의미하겠죠. 후속 수출에도 당연히 청신호가 켜질 거고요. 둘째는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이나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맹 구도에도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독자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중견 국가들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KF-21이라는 아주 새로운 대안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그런 선례가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정말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로 등장한 한국의 KF-21, 그리고 이 결정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파하드 알-하킴. 네. 그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사우디의 국가적인 목표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KF-21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사우디의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 있는 파하드 알-하킴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비전, 혹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이 역사적인 선택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아라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무기 도입과 방산 협력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명함에는 방산전략조달국 수석고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업무는 그 이상입니다. 왕실과 국방부 그리고 외국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민감한 협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30년의 군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리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거쳐 미국 펜타곤에서의 연수 경험까지.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 사우디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자립 가능한 방산국가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계획의 핵심 중 하나죠.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사우디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50년 넘게 우리는 서방, 특히 미국의 국방을 의존해왔습니다. F-15부터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우리 군의 척추는 사실상 미국산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 제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보고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예멘 내전의 장기화. 모든 보고서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밤마다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우리 국가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마침내 중동 전역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 불씨는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이라크 그리고 결국 이란까지 번졌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밤하늘이 유독 어둡게 느껴지던 그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는 미국과 유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냐고요? 미국의 우선순위는 항상 변했으니까요. 한때는 중동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였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인도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느라 중동에 쏟는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밤샘 회의가 이어지던 어느 날, 참모 중 한 명이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루만에 흐르던 긴장감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들여다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너지는 해상 통로, 불안한 국경선, 그리고 주변국의 무장 세력들. 우리 사우디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 불확실한 전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왕자문위원회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보고서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우리 전투기 현황이 띄워졌습니다. F-15 84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토네이도 68대.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인 숫자였지만 문제는 그 내면에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들 중 40%가 1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었고 부품 수급과 정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기체가 외국산이라는 점이었죠. 어떤 분쟁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외국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국방 자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것이 제게는 무한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국방의 핵심, 전투기의 재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300대에 달하는 기체를 교체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전력 확충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왕세자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파하드, 그대에게 이 임무를 맡기겠소.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오.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각국의 전투기 스펙, 도입 비용,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분석한 자료들로 넘쳐났습니다. 밤낮으로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주변국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안보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자체 개발한 무인기로 사우디 석유 시설을 타격한 전력이 있었고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이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이란과 그 동맹 세력,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과 친서방 국가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팀에게 강조하던 말입니다. 단순히 최신 전투기를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식을 그리고 자립 능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방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이미 소규모 방산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에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트너는 단순히 무기를 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된 나라여야 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아 전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강대국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러나 그들과의 협력은 항상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측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지도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작은 반도, 대한민국. 그 나라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더구나 방산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죠.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KF-21 전투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서울 에어쇼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KF-21은 아직 개념 단계였지만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국방을 위해 직접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목표였죠. 핸드폰을 집어들어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KF-21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오게. 특히 한국의 방산 정책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후 제 책상 위에는 KF-21에 관한 상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파트너로서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왕세자님께 곧바로 보고드려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적 전환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의 첫 발걸음은 예상치 못한 파트너 대한민국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미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60년 넘게 사우디와 미국은 석유와 안보라는 공식으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니까요. 리야드의 왕궁에서 백악관까지 수십 년간 이어진 이 관계는 중동의 불변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F-35를 도입하고자 했죠. 미 국방부와의 첫 회의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계약 규모를 앞세워 그들에게 최고의 전투기를 요청했으니까요. 회의실에 가득했던 그 자신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동 동맹국의 F-35 판매 재고려. 기사는 미국 의회 내 강경파들이 사우디의 첨단 무기 판매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인권 문제, 지역 내 갈등 가능성.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F-35를 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다시 미 국방부를 찾았을 때 그들은 F-35 대신 F-15EX를 제안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 대신 4세대 기종을. 그것도 일부 핵심 시스템이 제거된 상태로요.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일머니와 외교력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요.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젝트. 하지만 여기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높은 가격표를 내걸고
제한된 기술 이전만을 약속했죠. 그것도 모든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일부 블랙박스를 남겨두는 조건으로요.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는 왕세자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눈을 더 넓게 돌렸습니다. 중국, 러시아,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J-35는 처음에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F-35와 유사한 성능에 훨씬 유연한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베이징에서의 회의에서 중국 측은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껏 어느 서방 국가도 제안하지 않았던 조건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신뢰성과 정치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 무기의 실전 검증 데이터는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 무기 도입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였습니다. 단숨에 이 옵션도 배제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호이 57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튀르키예의 TFX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요. 모든 문이 하나씩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왕세자님의 국산화 방침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매일 아침 보고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파드,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신세를 벗어나야 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최신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은 수십 년의 경험과 인프라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동시에 실전 능력을 갖춘 기체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세계 방산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는 걸까?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고 신흥 국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친 어느 날 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 항공전시회 관련 문서였는데 그중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엔 KF-21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라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아닌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체계적이었고 진행 상황도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공유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시킨 것이 그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찾던 답이 그곳에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일까?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질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정이 평범한 무기 구매 협상이 아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요. 창밖의 불빛처럼 반짝이던 희망을 안고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KF-21을 처음 마주한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KAI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방금 받은 브리핑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도면들이 가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실체였으니까요. KAI 본사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대표단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의 화려한 로비와 달리 이곳은 실용적이고 검소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단 중에는 흰머리가 희끗한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들은 한국 방산업의 산증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낸 주역들이었죠. 알라킴 국장님, 저희 KF-21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들어간 경납고에서 저는 처음으로 KF-21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마주했습니다. 은빛 날개를 펼친 그 모습은 미국의 F-22와 F-35의 특징을 절묘하게 혼합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독창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엔진 배치, 날개 형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 모두 그들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블록 1 모델입니다.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블록 2와 3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KAI의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5세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그들의 계획은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찼습니다. 미국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를 목표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며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기체의 스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항상 판매자로서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돈 많은 고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함께 만들자고 말한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공동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그들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형태의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펼쳐진 구체적인 협력안을 듣는 동안 저는 미래가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KF-21의 핵심 시스템 중 일부를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방안,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계획,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우디 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장기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게다가 KF-21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다목적 작전이 가능하며 블로기 이후엔 스텔스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전투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발전 과정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끝나고 KAI 측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KF-21EX라는 이름의 새 버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동의 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사우디의 특수한 작전 요구를 반영한 무장 시스템,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발 프로세스. 이 모든 내용을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사우디와 이런 깊은 협력을 원하시나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텐데요. KAI 회장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미국의 도움만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죠. 사우디도 그런 여정을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 이상을 꿈꾸는 우리의 열망을 그들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도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에선 반발도 컸습니다. 리야드에 돌아온 후 첫 회의에서부터 저는 회의적인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등지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방부 내 고위 관료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과 긴밀히 일해온 군 장성들은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들의 전투기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저는 데이터와 사실로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과, 국제협력 사례, KF-21의 기술적 우수성,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설득되지 않는 눈빛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왕세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극적인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었으니까요. 왕궁에서의 최종 보고회에 그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화려한 회의실, 긴장된 공기,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왕세자님의 예리한 눈빛.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의 기술적 특성부터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장기적 이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을 전했습니다. 폐하, 이 제안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 미래 말입니다. 한국은 50년 전 우리보다 못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발표를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의 30년 군 경력, 수많은 협상 경험,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왕세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을 깨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배우는 입장이었기에 우리의 열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님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세자님의 결단은 빨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저는 한국 KAI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세자님은 명확한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다. 사우디에서 직접 조립하게 하라. 이 한 문장에는 우리 국가의 미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자 개발까지 나아가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지침을 갖고 두 번째 서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KAI 본사에서의 초기 논의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은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고무적입니다. 공동 생산, 기술 이전, 맞춤형 버전 개발 가능성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잠재적 동반자로 대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KF-21 개발 초기에 인도네시아와 맺은 관계를 넘어서는 파트너십을 사우디와 구축하고 싶습니다. KAI 회장의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그들에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이자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측은 핵심 기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을 공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결코 제안하지 않았던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기체 제작 기술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대표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술들을 공유한다는 가능성은 그들이 이 협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와 방식, 생산 비율, 지식재산권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양국 정부 차원의 다양한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KF-21EX가 단순 구매자가 아닌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는 첫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구상에는 리야드 외곽에 전용 생산 시설을 짓고 한국에서 다수의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우리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상이 실현된다면 초기 몇 대는 한국에서 생산하되 이후에는 사우디에서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현재 논의 중인 방향성일 뿐입니다. KF-21EX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 중동의 특수한 환경과 우리의 작전 요구에 맞게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추가, AI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 탑재, 무인기 연동 작전 기능 등이 논의 중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아직 개념 단계에 있지만 양측 기술진들 간의 초기 논의는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측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들은 우리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엔진 과열 문제에 대해 KAI의 엔지니어들은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특별한 냉각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우디 항공우주산업 이니셔티브라는 특별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KF-21EX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이를 총괄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의 독자적인 항공우주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립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SASI 설립 준비팀의 젊은 엔지니어 하마드의 말은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아직 모든 것은 논의 단계에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KF-21EX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개인적인 경력을 넘어서 사우디 미래 세대에게 남길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뜁니다. 현재 양국 간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전투기를 처음 본 날의 전율은 언젠가 제 후배 장교들이 공중에서 느낄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KF-21 사업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활발한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저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사무실 벽에는 KF-21의 개념도가 걸려 있습니다. 은빛 날개를 펼친 그 모형을 볼 때마다 우리 사우디의 항공우주 산업 미래를 그려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가능성 있는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사막 위하늘에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날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 젊은 공군 장교가 열정적으로 발언했던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 세대의 기대와 열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비행 테스트나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군 내부에는 벌써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흥분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의 실무회의는 매주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AI 엔지니어들과 우리 기술팀은 사우디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맞는 KF-21 변형 모델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고온 사막 환경, 넓은 작전 반경 그리고 우리 공군의 특수한 요구사항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협상은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생산 방식, 기술 이전 범위,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구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깊이와 범위가 이번 협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협상팀의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나아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이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술 이전 범위에는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킹살만 과학기술 도시에서는 이미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 KF-21 생산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현재는 기초 공사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지만 청사진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사우디 젊은이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00명 이상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선발하여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향후 KF-21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 될 것입니다. 아직 한국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집중적인 항공공학 기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님의 이 말씀은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사우디 왕실의 장기적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력 강화를 넘어 비전 2030의 핵심 목표인 경제 다각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항공우주 산업은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며 미국과 같은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모든 결정에 복잡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 예멘 내전,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국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자주 국방 필요성도 커집니다. 국방부 분석팀의 최근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25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한 우리 공군이 향후 10년 내에 주요 기종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15와 타이푼 등 현재의 주력 기종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체 시점이 바로 KF-21과 같은 새로운 옵션을 검토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측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과거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과 열망을 이해하는 듯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눌 차례입니다. KAI 회장의 이 말은 한국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사우디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보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도전도 존재합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종으로 실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의 범위와 속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같은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시 KAI 시설을 직접 둘러본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헌신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진정성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KF-21 프로젝트는 전투기 한 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의 시작이자 첨단 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첫걸음은 이미 내딛었습니다.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언젠가 사우디의 하늘에 KF-21이 날아오르는 그날 기체 꼬리에 새겨진 사우디 국기와 태극기는 두 나라의 특별한 협력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행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열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담은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야드와 서울을 오가는 협상팀들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최근 저는 리야드 교외의 한 비행장에서 우리 젊은 조종사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F-15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들이 언젠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왕세자님의 최근 지시에 따라 저희 팀은 이제 협상을 더욱 가속화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가능성과 협력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는 더 큰 규모의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그 대표단을 이끌고 이 역사적인 협력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팀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그들의 기술이 만나면 중동의 하늘을 바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항공우주 산업을 넘어 우리 두 나라 간의 더 넓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F-21 협력 프로젝트는 전투기를 넘어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하늘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